야권은 이번 의혹에서 이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것, 이것도 역시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 얘기인데요. MBC 보도대로 이 공천위의 간사로서 금품 전달 사실을 알고서도 뭉개고 당사자를 단수 공천한 거, 이게 사실이라면 사안이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 김경시 의원이 돈을 전달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천을 줘서는 안 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안일 겁니다.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묵인했다면 이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범여권에서도 김 의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한가선 대변인은 이미 드러난 내용만 해도 충격적이라며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에 만시지탄이라고 했고요.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은 똑같이 의원실 갑질 시비까지 휘말렸다고 직격했습니다. MBC 보도가 나온 직후에 형사 고발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 등 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어제 MBC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또 김경 서울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강서구 의원 위원회도 오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강선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돈을 받은 것이 공천에 영향을 줬다면 배임 수재 등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서 당사자들의 분명한 해명과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요, MBC가 어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강서구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3년인가요? 그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서울시의 공천관리위원을 맡았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공천관리위, 이제 줄여서 공관위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죠. 그 공관위의 간사를 맡았던 사람은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은 이제 그만뒀으니까 김병기 의원이라고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공천관리위의 간사를 맡았고 그 공천관리위원으로 강선우 의원이 있었는데,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시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김경 당시 시의원, 당시는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아마 김병기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 지역구의 사무국장이 받았나 봅니다. 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김병기 의원한테 이제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억 원의 돈은 어디로 갔는지, 그다음에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과연 묵인했는지.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그 김경 시의원, 당시에는 후보자였겠죠. 결과적으로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선까지 돼서 지금 현역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억 원이라는 정말 거액이 건네진 사실을 알고서도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그 공천 시스템의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공천 전반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돈이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당사자가 공천에 단수 공천됐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당연히 공천 배제되고 그러한 거래를 하고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당 차원의 징계 내지 형사적 조치까지 당시에 있었어야 될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덮거나 문제를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천 전반의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당시 김병기 이 공관위 간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아마 어제 오늘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22년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바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상황일 수도 있어서 문제 심각하게 보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보도가 아마 어젯밤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도 지금 이 시각까지도 민주당의 당 차원의 지금 입장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대변인의 공식 논평까지도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 기사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군요. 한민수 지금 대변인입니까? 녹취록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특히 이제 당 대표라든지 그런 분의 어떤 책임 있는 입장은 전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2022년 민주당 공천 게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만 해도 10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으로부터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아서 투숙한 의혹, 아들의 대학 편입 관여 의혹, 아들이 국정원에 갔을 때는 국정원 업무를 보좌진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아들이 또 가상자산 업체에 취직하니까 그 가상자산 업체의 경쟁업체를 공격하는 국정감사 질문을 했다는 의혹.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네. 그 10가지가 넘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걸 서울경찰청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해도 아마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초과하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특검을 했어야 될 사안이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왜?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가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했다는 걸 알고서도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 밖에 공천을 받았던 인물들 중에서는 이런 인사가 더 없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민주당 출신 중진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있고 그 산하에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는 절대로 의혹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에 의해서 수사해야지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리고 국민적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정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여러 경찰서에서 나눠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발장이 그렇게 접수가 됐기 때문인데요. 서울경찰청에서 어제 이 사건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 이걸 시사했습니다. 네, 김 의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비롯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고요.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김 의원의 장남이 보좌진에게 국정원 업무를 대신 부탁했다는 의혹은 서초경찰서가, 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동작경찰서가 맡고 있는데요. 김 의원과 가족에 대한 고발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서 제출된 만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향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과 또 김 의원 가족을 둘러싼 의혹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 의원 차남과 관련한 의혹이 또 새롭게 제기됐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김 의원의 차남이 2022년 중소기업에 재직할 당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태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의 차남은 이 숭실대 편입 조건인 중소기업 10개월 근무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한 기업에 입사한 상태였는데요. 이 당시 보좌진들의 메신저 대화를 살펴보면 이 차남이 출근을 하지 않은 데다가 또 일과 시간 중 여의도 헬스장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겁니다. 김 의원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라며 헬스장 출입은 일과 시간 후 체력 단련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하고요. 지금 평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두 분이 마침 다 법률가시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서 김 의원이 져야 하거나 또는 져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형사적인 부분은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을 법률
간접적으로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뇌물 혐의만 3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은 1997년 이래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국회의원의 개별 직무와 1대1로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국회 국토위나 정무위에 있으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아서 투숙한 행위, 이거 뇌물수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가상자산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경쟁회사를 공격하는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 판례가 과거에 국회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을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뇌물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뇌물수수의 성립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후원금을 외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걸 국회의원의 직무를 특정하게 행사해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줬다고 하면 역시나 뇌물이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스카이 72에 관련된 질의를 한 부분도 역시나 뇌물수수의 성립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밖에 배우자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본인의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그 김병기 의원 부부의 그 텔레그램 보좌진 대화방 공개에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등 더 많은 혐의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대한 사건은 특검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제 해명을 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정도로 대응을 했지만 그 해명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게 이 법적 책임의 경계선에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밝혀진 내용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좌관들의 폭로에 대응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의 선은 이제 넘었다. 결국 고발된 사건들이 뭐 서울경찰청이든 아니면 개별 경찰서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뇌물 여부도 문제일 거고요. 보좌관들에 대한 뭐 직권 남용 등 이 혐의 사실들이 워낙 여러 개여서 이런 사건 중에 실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과 부적절한 처실의 문제를 먼저 가린 후에 법적인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